드디어 모든 인스펙션도 잘 끝났고 주택 감정도 통과됐어요. 이제 정말 집 사는 게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때 에이전트가 말합니다. 이제 컨틴전시 제거하는 서류 사인하셔야 돼요. 순간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컨틴전시를 없앤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잘못하면 계약금을 잃을 수도 있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디스클로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부동산 거래에서 제일 많이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셀러가 그 집에 대해 제대로 디스클로저 해야 할 것들을 안 해서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그 두 번째로 법적 소송으로 많이 가는 게 EMD, 이 계약금을 돌려주네, 못 돌려주네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컨틴전시 리무브를 한 다음에 바이어가 마음을 바꿔서 집을 안 사겠다고 하면 처음 에스코로에 냈던 계약금은 못 돌려받고 셀러에게 가는 거예요. 컨틴전시 리무브를 하기 전에 집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바이어가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집 거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컨틴전시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제거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하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집을 사시는 분은 이 단계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계약금 날릴 수도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집 사는 과정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요. 컨틴전시를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조건을 거는 거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만족스럽게 충족이 되면 그때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조건부 계약인 것입니다. 조건부 계약에 계약금을 걸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이 만족이 안 되면 계약을 깰 수 있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 만족스럽다. 이제 이 집을 사겠다. 라고 하고 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을 다 제거해 놓고 나중에 가서 무슨 이유든지 마음이 바뀌어서 집을 안 사게 되면 처음에 냈던 계약금은 못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제거하기 전에 이 조건들이 다 잘 충족이 되었나 재차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행여라도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으시다면 이 컨틴전시 리무브를 하기 전에 취소를 하셔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컨틴전시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Inspection contingency, Appraisal contingency, Loan contingency 등이 있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인슈런스 컨틴전시입니다. 남가주 같이 산불이 자주 나고 특히 산 쪽에 있는 집을 사시는 분들은 화재 보험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님 아예 화재 보험을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소지가 있는 집일 경우에는 주택보험이 너무 비싸지 않게 나온다는 조건으로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틴전시 없애는 기간은 보통 에스크로가 열리고 17일에서 21일 안에 합니다. 인스펙션 리포트 잘 보시고 은행 감정 나온 거 제대로 잘 나오고 융자 승인도 잘 나오는 거 확인한 후에 사인하시면 돼요. 컨틴전시 제거는 단순한 사인이 아니에요. 이 사인 하나로 바이어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집을 꼭 사겠다고 하는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실제 서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길 보시면 왼쪽에 있는 서류가 Contingency Removal이라고 하는 서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류가 Cancellation of Contract이라는 서류입니다. 에스크로를 열고 17일쯤 되면 이 둘 중 하나에는 사인을 하셔야 돼요. 집 거래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Contingency Removal에 사인을 하시게 되면 이 집 거래를 끝까지 가서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Cancellation of Contract을 사인하시게 되면 이 집 인스펙션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님 집 감정가가 제대로 안 나와서 계약을 파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 바이어분이 인스펙션 후에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파기했던 서류입니다. 컨틴전시 리무브를 할 때는 한꺼번에 모든 컨틴전시를 다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론 컨틴전시를 없애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이 리스크가 덜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손님 중에 인스펙션도 다 잘 끝나고 집 감정가 다 잘 나와서 컨틴전시 리무브를 했는데 제가 론 컨틴전시 하나는 남겨뒀어요. 론 컨틴전시를 맨 마지막에 없애려고 끝까지 하나는 남겨뒀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만 직장에서 레이드 오프가 되는 바람에 론이 안 나오게 됐어요. 다행히 론 컨틴전시가 하나 남아 있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그 계약을 파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론이 은행에서 나오기 전에 은행에서 다시 가장 최근의 페이스톱 확인 다시 하고요. 뱅크 스테이먼트 가장 최근 거 다시 확인하고요. 새로운 빚이 생기지는 않았나 또 다시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아직 이 직장에 잘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뱅크 어카운트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아니면 또 새로운 빚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하나 더 구입을 했다던가 새로운 집에 들일 가구를 크레딧 카드로 엄청나게 긁지는 않았나 이런 거 다 다시 확인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다면 론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론 컨틴전시는 주로 맨 마지막에 없앱니다. 나중에 론 컨틴전시도 없애고 은행에서 에스크로 회사 어카운트로 나머지 잔금도 잘 송금이 되고 하면 무리 없이 에스크로가 닫히는 겁니다. 나머지 잔금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에스크로 회사에서는 새로운 바이어 이름으로 집 등기를 올려주게 되고 집 열쇠도 드디어 받으시게 되고 새로운 집의 집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긴 과정을 제가 하나씩 나눠서 8단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8단계 하나씩 꼼꼼히 잘 보시고 미국에서 첫 집 사는 과정 실수 없이 잘 준비하시길 바래요. 영상 하나하나 보시면서 궁금한 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전화 주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동산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 주는 걸 아끼려고 for sale by owner 주인이 직접 집을 팔아 보시려고 한다던가 집을 사는 바이어분도 에이전트 없이 그냥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가서 듀얼 에이전트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에이전트 커미션이 아까워서 for sale by owner로 집을 팔거나 바이어 에이전트 없이 리스팅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부동산 에이전트가 주는 베네핏과 그분들이 일하는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참 욕을 많이 얻어먹는 직업 중에 하나죠. 저도 압니다. 저도 알면서도 부동산 에이전트를 풀타임으로 계속 하는 이유는 셀러 분의 집을 가장 좋은 값에 제가 팔아드릴 때 보람이 되고 오랫동안 집을 못 사고 있었던 바이어분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동원해서 첫집 장만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릴 때 오는 보람감이 아주 커서 그래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이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부분이 셀러가 디스클로저를 제대로 못했을 때고 바이어가 컨틴전시를 다 없애고도 집 안 산다고 마음을 바꿔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정 소송이 제일 큽니다. 집을 사고 파는 건 아주 감정 소모가 큰 일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죽는 거, 이혼하는 거,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집 사고 파는 거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에서 초반에 셀러와 바이어 간에 감정의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거나 셀러가 제대로 이 집에 대해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빠뜨리고 안 보여준 게 있다던가 아니면 바이어가 제대로 그 집에 대해 모든 조사를 끝나기도 전에 컨틴전시 리무브를 섣부르게 해서 나중에 이 집 못 사겠다고 마음을 바꾼다던가 아주 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작업이고 이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일이 틀어지고 맙니다. 완전히 클로징이 끝날 때까지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이 집을 사고 파는 트랜잭션이에요. 이런 과정을 처음 집을 사고 팔아보는 바이어, 셀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에 연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포카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 하실 분들이 드뭅니다. 셀러분들도 경험 많은 협상 능력이 좋은 에이전트 분을 만나시면 에이전트 분 커미션 가져가는 거 그 돈값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for sale by owner로 파는 것보다 에이전트가 더 좋은 값에 팔아준다면 그 에이전트 커미션 값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집을 팔고 나서도 바이어로부터 법정 고소를 안 당하도록 법정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주는 것도 있고요. 바이어분들도 아직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셀러들이 내주는데 굳이 에이전트 없이 집을 살 필요가 없으세요. 당당하게 바이어 에이전트랑 같이 일하면서 할 말 다 하고요. 요구할 거 다 요구하면서 집 사세요. 특히 지금 2025년은 바이어스 마켓입니다. 바이어분들이 좋은 집 골라서 좋은 조건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처음 집 사는 바이어분들은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못 물어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경험 있는 에이전트를 만나시면 알아서 좋은 집
사다 줄 것이고 듀 딜리전스도 같이 해줄 것이고 문제 덩어리 집을 떠안지 않도록 잘 도와줄 거예요. 집 사고 파는데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셀러와 바이어 분께 도움이 되는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